오늘은 얼마 전 영국의 비즈니스 전문지 레칸투어에서 발행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어떤가? 이 매체는 전 세계에서 일하기라는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의 가장 최근 발행 기사가 바로 한국에 관한 겁니다.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자는 글이 아니기에 어찌 보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한국의 모습들, 객관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참고로 북미 및 유럽 등 서구 독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 점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번화한 수도 서울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다.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서울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K-팝과 한국 패션, TV, 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이 아시아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행을 결정한 사람들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외국인의 순 이동률은 1000명당 0.39명. 이는 지난 20년간 8.94% 증가한 수치다. 참고로 순 이동률은 인구 1000명당 전입자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 이동자 수를 말합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면 거주 외국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플러스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약 5140만 명 중 외국인 비율은 4% 정도로 여전히 동질성이 높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 중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은 13% 수준.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명품업계의 마케터로 일해온 저스틴 라게레시는 한국은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가진 매력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에게 한국은 발견하고 배우며 먹을 것이 무궁무진한 곳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한국 정착을 결정하기 전 한국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강조한다. 모든 주재원들이 그러하듯 삶을 즐기고 고난을 견뎌낼 준비를 하세요. K-드라마, K-팝, K-영화에 나오는 이미지가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류만 보고 오진 마세요. 한국어는 2023년 기준 듀오링고에서 7번째로 많이 선택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다. 하지만 영어 원어민에겐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2019년부터 한국에서 세무 및 기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로스 하먼 씨는 자신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면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단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생활은 더 편해지긴 하죠. 다만 라게레 씨는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하지 않는 외국인은 한국 생활이 매우 피상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인은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서울에선 영어가 널리 통용된다. 하지만 영어만을 자신의 무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 영어 교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어 외 아무 기술도 없이 한국에 정착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많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걸 꺼려왔지만 그 태도는 서서히 바뀌고 있다. 다양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한다면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건 상당히 간단할 수 있다. 오픈비자 코리아의 김희중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출산율 감소라 전한다. 이 때문에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기업과 한국 사회 전반에 다양한 시각과 창의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위한 비자 쿼터를 전년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리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한다. IT, 금융, 마케팅 등 특정 분야의 교수, 엔지니어, 전문가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와 영어권 국가 출신의 영어 교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한국 경제의 대부분은 부가가치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항상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일자리 찾기는 더 쉬워진다. 라게레 씨에게 한국에서의 근무는 도전과 좌절, 보람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직업윤리가 강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일하면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도 해주죠. 또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재택근무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사회적 위계질서가 내재되어 있어 이견 차이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문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한국 젊은이들은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여러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소규모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엘레나 게라시멘코 씨는 좋은 회사를 찾은 것에 감사하지만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한국 사람들은 회식을 좋아하지만 제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술을 많이 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회식을 거절하는 건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지죠. 법적으로 한국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눈치 때문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4일 이상 쉴 수 없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상사가 이해해준다면 거의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한국 최대의 고용주이자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한 달에 한 번 주 4일 근무를 테스트하고 있다. 성공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뒤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서울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ECA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에서 9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다. 한국의 근원물가 수준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생필품들은 비싸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적절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로컬 시장에서 쇼핑하며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급여 수준은 다양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평균 월급은 333만 원이었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 평균 월급은 563만 원이었다. 한국의 우수한 물류 시스템 덕분에 인터넷 쇼핑은 효율적이며 아마존 프라임과 유사한 쿠팡 같은 서비스는 하루에도 여러 번, 때로는 주문 후 몇 시간 이내에 배송된다. 회사에서 숙소나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액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엔 월세와 전세 두 가지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원룸 월세의 경우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더 큰 아파트나 더 비싼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전세 제도는 예전만큼 인기가 많진 않지만 원룸의 경우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부동산 가치에 근접하는 상당히 큰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세 제도의 장점은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의료 혜택이 뛰어나며 일반적으로 월급의 7.09%가 국민건강보험료로 적용되고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의료비가 비싸지 않으며 거의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몇몇 대형 병원은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서울은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다. 게라시멘코 씨는 특히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면 한국 생활이 매우 편리해진다 말한다. 대중교통은 잘 발달되어 있고 저렴하며 깨끗하다. 고객 서비스는 정중하고 친절하다. 한국은 많은 곳에서 초속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음식 배달 및 온라인 서비스가 있지만 영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진 않다. 평균적인 급여로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현지 식당도 많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종교적인 식습관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이태원의 국제적인 거리에서 즐기는 파티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종로에서 즐기는 길거리 술자리, 도시 바로 앞에 있는 멋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즐기는 주말 하이킹까지 서울은 모두를 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다. 북한과의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걱정하는 고국의 부모님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도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게라시멘코 씨는 말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개인 소지품을 아무 곳에나 두고 갈 수 있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외출할 때 호신용 스프레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한다는 것은 활기차고 매혹적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장단점을 이해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하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조사해 한국을 소개한 것이 인상 깊은 기사였습니다. 한편 이 시리즈엔 일본편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본 시리즈에서 흥미롭게 본 점은 생활비 부분과 공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물가를 두곤 다소 비싸지만 합리적으로 소비하면 괜찮다. 이 정도의 뉘앙스였죠. 그러나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라고 멘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는 쿠키 요메나이라는 말이 있죠. 직역하면 공기를 읽지 못한다는 말로 이는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의 공기 파악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때때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일본의 공기 문화입니다. 이런 공기 문화에 대해 기사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노라 말하지 말고 뒤에서 말하라 라는 솔루션을 줍니다. 아울러 일본에서의 생활 예절과 취해야 하는 사회적 태도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본을 다룬 컨텐츠는 우리와 비교해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일본 시리즈 링크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사는 분명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하는 기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내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은 한국 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주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서울이 유독 강조되고 있다는 점.